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자, 오늘 스케치업 수업은요, 폴리곤, 펄로미, 엔티티 입포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폴리곤 명령은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자, 라지 툴바에 폴리곤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폴리곤 명령 같은 경우는 기본 단축키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단축키로 지정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단축키로 지정해 놓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곤 클릭하시고 여백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육각형으로 얘가 도형이 나와요. 자, 그려지는 위치를 보면은 내가 클릭한 위치를 무게중심이 되는 위치로 해서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각형이 기본 육각형이지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각형 수를 여러분들이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는 각형 수를 늘려주고요. 마이너스는 각형 수를 줄여주게 됩니다. 자, 이 각형수는 나중에 그려놓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각형수는 조정을 안 해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각형수를 이제 조정하는 거 이외에 이제 크기 정보를 이제 조정하는 걸 볼 텐데요. 폴리곤은 크기 정보를 조정하실 때 반지름 값을 입력한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반지름이라는 이제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접과 외접이라 내접과 외접이라는 옵션에 의해서 이 크기가 반지름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에서 지금 미리 보기를 보셨을 때 파란색 선 바깥쪽으로 동그란 점선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바로 지금 옵션 설정이 내접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내접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에서 모서리까지 거리를 뜻하고요. 제가 이제 외접으로 이제 바꿀 건데 외접으로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외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점선 원을 보시면 다각형 안쪽으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외접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에서 변의 미들까지의 거리를 반지름 값으로 사용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크기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그냥 저는 이제 내접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한 1000 정도로 해서 작성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폴리곤을 이제 작성을 해 줬습니다. 자, 육각형이죠. 자, 이 정다각형 폴리곤은 여러분들 그려놓고 크기와 각형수를 이제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엔티티 이포라는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엔티티 이포는 어디 있냐면요. 이 트레이 패널에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트레이 패널이 화면에 보이지 않으신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디폴트 트레이, 쇼 트레이를 눌러주시면 디폴트 트레이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이 패널에 있는 상세 패널 목록들을 보시면 엔티티 이포라는 이제 목록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엔티티 이포라는 목록이 상단에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목록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위로 올리실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 엔티티 이포라는 트레이 목록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트레이 패널 불러오는 곳으로 가셔서 엔티티 인포 목록을 클릭해서 불러들이실 수 있습니다. 자, 엔티티 인포를 이제 보시면 이제 확장을 이렇게 해놨을 때 No Selection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표시가 됩니다. 즉 객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작성해 놓은 육각형을 선택을 해볼 텐데요. 선택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보 표시가 다른데 면 쪽을 선택하시게 되면 면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해 주고요. 가장자리선을 선택하시면 가장자리선에 관련된 정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면과 가장자리를 선택했을 때 정보 표시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면적 조회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아 부분에서 그 조회가 가능하고요. 근데 단위를 보시면 이 면적이 보통 우리가 쓰는 단위는 제곱미터를 쓰는데 여기서는 제곱밀리미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넷째 자리 정도를 빼고 이제 소수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259.8076 제곱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259점 하게 되면 259.8076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넷째 자리까지 빼시고 제곱미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 선을 이제 선택해서 정보를 보시면요. 세거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각형수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8로 바꿨는데 팔각형으로 바뀌었죠. 3을 이렇게 입력해서 하면 삼각형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100을 입력해서 한번 해볼까요? 백각형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각형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원처럼 보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육각형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정보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00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800 밀리미터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크기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각형수와 그 다음에 크기 정보를 변경하실 때 기본에 처음에 다각형을 그려놓고 편집을 하셔야지 뭔가 이렇게 편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각형수를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선택을 가장자리 선택을 했더니 반지름 값, 그 다음에 세그먼트가 있는데 반지름 값은 지금 활성이 돼 있죠. 반지름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너무 크게 있네요. 반지름 값을 한 1000까지만 해볼까요? 자, 제가 이제 반지름 값을 수정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아까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었는데 푸시로 했기 때문에 수직으로 올라갔는데 얘가 이제 벌어지죠. 뭐 이렇게 반지름 값은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 밑에 이제 세그먼트는 비활성이라서 얘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수치를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형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리 편집을 들어가기 전에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폴리곤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펄로미라는 기능을 볼 건데요. 자, 펄로미가 이제 어떤 예제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작성법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회전체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미리 그려놓은 게 있어서 미리 그려놓은 거를 좀 불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미리 그려놓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원, 서클 도형에서 원을 하나 이제 그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니은자 형태로 해서 좀 두께 이제 옵셋을 해주고 이렇게 면을 이렇게 넣어놨죠. 자, 펄로미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모델링 객체를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개의 모델링 객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객체 하나는 단면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로로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펄로미를 쓰실 때는 꼭 두 개의 오브젝트가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조건에 두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펄로미를 사용해 볼 텐데요. 자, 펄로미가 이제 기본 사용법으로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사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자, 펄로미를 먼저 실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펄로미를 클릭하시고, 단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단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로 쪽 있죠? 이 원, 테두리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시면 얘가 이렇게 단면 부분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까지를 뭐 클릭해서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 또는 단면 부분은 먼저 선택하지 명령을 펄롬이라는 명령을 먼저 실행하지 않고 자, 면을 먼저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펄로미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단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360도가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는 이제 followme라는 명령을 먼저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단면, 객체 면 부분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경로로 사용이 되는 위치에다가 커서를 두고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자,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클릭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follow me를 먼저 실행하지 않고 먼저 선택하는 경로로 사용될 면을 선택한 후에 follow me 명령을 클릭하시고 단면을 바로 왼쪽 클릭을 눌러주시면 얘가 360도 회전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를 제가 밑으로 이렇게 쭉 돌려볼게요. 밑으로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뭔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여러분들이 잘 확인이 안 되시나요? 제가 이 면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이 두께 부분에 이제 면이 뻥 뚫려 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존의 이 경로로 사용되는 이 객체 경로로 사용이 될 객체가 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가 펄로우미 결과물을 만들면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합쳐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구멍이 뻥 뚫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자,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로가 될 객체에서는 제가 면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면이 지워져 있어요. 이 원 같은 경우에는 면이 없기 때문에 이 면이 없는 상태에서 쓰면 아주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자, 원을 선택하고 follow me 클릭, 면 부분을 클릭하면 자, 밑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때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때 follow me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모델링을 좀 더 깔끔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얘를 이렇게 뭐 좀 지우시고 밑에 가셔서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덧그려 주시면 면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얘를 잘못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폴리곤 펄로미에서 회전체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엔티티 인포로 다각형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분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명령을 사용해서 화분 만들기를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